한중일 3국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 현황과 경쟁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산업 구조가 고도화됩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1차 산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경제와 기술이 발전할수록 2차 산업, 그 다음에는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오늘날 선진국들은 첨단 제조업이 발전하여 글로벌 시장에 고부가가치 제품을 내놓고 있지만 서비스업의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습니다. 서비스업의 세부 내용이나 경쟁력도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가 발전할수록 산업 구조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경제의 서비스화라 부르는데, 서비스업이 부가가치 창출의 중심이자 미래형 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이 된 것입니다. 서비스업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는 무형의 경제활동으로 물리적 형태가 있는 상품과 다르지만 가치와 효용을 창출합니다. 구매자는 서비스 제공자의 지식, 기술, 노동시설 이용권을 통해 만족과 편익을 취득합니다. 서비스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생산하는 사람, 시간과 장소에 따라 품질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재고로 보관이 불가능합니다. 상품은 품질의 표준화가 가능하고 그에 따라 일물일가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지만 서비스는 표준화되지 않아 규격화와 가격 결정이 어렵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결합된 서비스일수록 그 가치가 높아집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서비스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제조업, 농업 등과 상호 보완 및 융합되고 있으며 선진국은 스마트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은 UN 국제표준산업 분류, 한국표준산업 분류, OECD 분류 등에 따라 다양한 분류 체계가 존재합니다. 기능별 분류 방식에 따르면 생산자 기반 서비스와 소비자 기반 서비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산자 기반 서비스는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금융, 보험, 물류, 광고, R&D, IT 서비스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비자 기반 서비스는 개인 생활과 소비에 직접 관련되는 서비스로 관광, 외식, 교육, 의료, 문화, 스포츠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국제표준에 기반한 산업별 분류에 따르면 유통물류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기술 서비스업, 공공사회 서비스업, 문화여가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 등 8개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유통물류 서비스는 도소매, 운수, 창고, 택배, 항만, 공항 서비스 등을 포함합니다. 금융보험 서비스는 은행, 증권, 투자, 보험, 재테크 등을 포함합니다. 부동산 임대 서비스는 부동산 매매와 임대, 건물 관리, 장비 임대 사업 등을 포함합니다. 사업 지원 서비스는 컨설팅, 광고, 마케팅, 인력 파견, 청소, 보안 등을 포함합니다. 전문 기술 서비스는 법률, 회계, R&D, 엔지니어링, 디자인 등을 포함합니다. 공공사회 서비스는 교육, 보안, 의료, 복지, 행정 등을 포함합니다. 문화여가 서비스는 방송, 영화, 출판, 예술, 스포츠, 관광, 엔터테인먼트 등을 포함합니다. 기타 서비스는 미용, 세탁 등의 개인 서비스와 종교, 시민단체 활동 등을 포함합니다. 한편 OECD의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류에 따르면 지식집약 서비스의 정보통신, 금융, 법률, 컨설팅, 교육, R&D, 디자인 등이 포함되고 창조산업의 콘텐츠, 문화예술, 게임, 광고, 패션 등이 포함되며 개인 서비스에는 의료, 요양, 미용, 관광, 외식 등이 포함됩니다. 핵심 포인트는 서비스업이 제조업과 동등한 경제에 축이면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더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로 국가 경쟁력은 서비스업의 고부가 가치화와 글로벌화에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전통 서비스업도 IT, AI, 데이터와 융합하면 신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서비스업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서비스업은 경제성장의 주력입니다. 산업화 초기에는 2차 산업인 제조업의 비중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지만 경제가 발전할수록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의 비중이 확대됩니다. 선진국의 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대체로 70% 이상입니다. 한국도 서비스업 비중이 2024년 기준 약 62%를 차지했으며 관광, 금융, IT, 물류,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 기반 서비스는 제조업보다 부가가치율이 높으며 제조업의 부가가치 향상에도 설계, R&D, 마케팅, 금융, 물류 등 서비스 역량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서비스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큽니다. 제조업은 자동화와 효율화로 고용 흡수력이 줄어드는 반면 서비스업은 노동 집약적 성격이 강해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의료, 보건, 교육, 문화 콘텐츠, 외식, 레저 산업이 그런 역할을 담당하며 다양한 숙련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안정성에 기여합니다. 셋째, 서비스업은 산업 융합을 통해 제조업의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제조업체가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데이터 분석 서비스까지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물리적 제품이라도 브랜드, AS, 디자인, 체험 등과 결합하면 경쟁력이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지인은 제조업의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결합하고 현대차는 차량 공유 구독 서비스를 결합했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의 결합, 즉 서비타이제이션이 경쟁력의 핵심 전략으로 부상했습니다. 넷째, 서비스업은 국제 경쟁력의 요소이자 수출 다변화 수단입니다. 관광, 문화 콘텐츠, 국제회의 업종은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합니다. 세계 무역에서 서비스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금융, 관광, 문화 콘텐츠, IT 서비스 등 고급 서비스의 수출을 통해 외환위기와 원자재 가격 변동 등 제조업 의존에 따른 위험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K 콘텐츠, 의료 관광, IT 플랫폼 등이 한국의 새로운 수출 성장 동력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서비스업은 기술 혁신의 주역이면서 신성장 동력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디지털 전환,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메타버스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확산되고 온라인 교육, 원격 진료, OTT, 핀테크 등은 전통산업 한계를 뛰어넘어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아마존, 구글 등 플랫폼 비즈니스는 전통 제조업보다 성장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경제발전 이론가들에 따르면 서비스업은 지금까지 4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했습니다. 이는 곧 서비스업의 선진화 과정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1단계는 산업화 초기에 볼 수 있었던 기초 보조 단계로 서비스업이 농업과 제조업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운송, 도소매, 금융의 기초기능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의 철도, 은행, 항만 서비스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2단계는 중진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병행성장 단계입니다. 제조업 성장과 함께 서비스업 비중이 확대됩니다. 서비스가 산업의 전문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유통, 관광, 보험, 광고 부문이 발달합니다.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한국과 일본의 고도성장기에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3단계는 고소득국에 진입한 나라에서 흔히 나타나는 주도산업 단계로 서비스 부문이 GDP와 고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금융, IT, 컨설팅, 교육, 문화 등 고부가 서비스가 주도합니다. 2000년대 이후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4단계는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지식창조 경제 단계입니다. 지식, 문화, 디지털 콘텐츠 중심의 헬스케어, AI,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글로벌 R&D 허브의 역할이 커집니다. 오늘날의 미국 실리콘밸리, 일본의 애니메이션과 게임 산업, 한국의 K 콘텐츠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한국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비중이 상승하면서 주도산업 단계에서 지식창조 경제 단계로 이행 중입니다. 주요 성장 서비스 분야는 ICT, 금융, K 콘텐츠, 의료 관광 등이며 고부가가치 서비스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5G, AI, 핀테크, 스마트 물류 등 디지털화 수준이 높고 이 분야에서 수출이 강세를 보임으로써 글로벌화 수준도 높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아져 전문 인력이 증가하는 등 인적 자본도 풍부합니다. 그러나 규제 완화와 글로벌 확산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중국은 서비스업의 GDP 비중이 2024년 기준 약 53%로 병행성장 단계에서 주도산업 단계로 이행 중입니다. 주요 성장 서비스 분야는 전자상거래, 모바일 결제, 관광, 교육, 물류 등이며 고부가 가치 서비스의 비중은 중간 정도입니다. 모바일 결제 플랫폼 세계 1위로 디지털화 수준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제조 관광 중심으로 서비스 무역에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 간 격차로 인적 자본의 불균형이 심한 편이어서 서비스의 질 향상과 지역 격차 축소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일본은 서비스업의 GDP 비중이 2022년 기준 약 71%로
지식창조경제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주요 성장 서비스 분야는 첨단 금융, R&D, 관광, 애니메이션과 게임 등이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로봇, 자동화, 사물인터넷 분야의 선도에 힘입어 디지털화 수준이 안정적이며 문화, 관광, R&D 서비스 수출이 강세를 보이면서 글로벌화 수준도 높은 편입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상황에서도 숙련 인력이 풍부합니다. 다만 내수 시장이 포화 상태이고 혁신 속도가 지지부진하다는 점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요 조건들이 갖춰져야 합니다. 인적 자본, 규제 혁신, 디지털 전환, 글로벌화, 산업 융합 등이 그것입니다. 서비스 산업은 경제 구조 고도화의 종착점이자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국가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단순히 비중 증대가 아니라 고부가가치 지식, 창조 서비스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째, 소득 수준이 증가할수록 수요가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의식주 같은 기초재보다 여행, 교육, 문화, 건강관리 등 서비스에 대한 수요 비중이 증대합니다. 고소득층의 해외여행, 프리미엄 의료 서비스 등이 확산되는 현상이 그 사례입니다. 둘째, 제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입니다. 기술 혁신으로 제조업 생산성이 향상되면 같은 생산량을 더 적은 인력으로 생산할 수 있으므로 잉여 인력이 서비스업으로 이동합니다. 셋째, 산업 간 융합 때문입니다. 제조업체들이 제품 생산 및 판매에서 AS, 구독, 데이터 서비스 등 서비스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은 하드웨어를 앱스토어, 애플뮤직 등과 융합하였습니다. 넷째, 글로벌화와 경쟁 심화 때문입니다. 제조업이 해외 이전 및 자동화를 추진하면서 자국 내에서는 서비스업 중심 산업 구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미국, 일본의 제조업이 해외 생산을 확대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다섯째, 고령화와 인구 구조 변화 때문입니다.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의료 돌봄 헬스케어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었습니다. 일본의 실버 산업 성장도 그 사례입니다. 여섯째, 디지털 기술 발전 때문입니다. AI, 빅데이터, 플랫폼 등으로 서비스업의 생산성과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쿠팡, 우버, 넷플릭스 등의 등장이 그 사례입니다. 경제의 서비스화로 인해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고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특히 지식집약형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 구조도 바뀌어 관광, 금융, 콘텐츠, IT 등 서비스 무역이 중요한 수출 품목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오늘날 선진국들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의 비중이 높고 그 성장세가 뚜렷합니다. 고부가가치 서비스는 지식, 기술, 창의성이 결합된 분야로 금융보험, 정보통신, 연구개발, 전문 컨설팅, 문화 콘텐츠, 헬스케어와 바이오 서비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처럼 경제의 서비스화는 단순히 서비스업 비중이 커지는 현상이 아니라 소득 증가, 기술 발전, 글로벌화가 맞물려 경제의 중심축이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는 장기적 구조 변화입니다. 다음,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에서 한중일의 경쟁력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스타트업 업스테이지가 대규모 AI 언어 모델 솔라 프로2를 출시하여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는 등 글로벌 상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서비스 산업 부가가치율을 약 70%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헬스케어, 관광, 노인 돌봄 등의 분야의 대규모 금융 지원과 수출 금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류는 지난 5년간 약 37조 원의 수출 및 18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했으며 소비재 수출과 콘텐츠 수출 증가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AI 기반 첨단 서비스, 문화 콘텐츠 수출, 헬스 관광, 노인 돌봄 분야의 고부가가치 서비스 역량 강화가 강점입니다. 중국은 지식집약형 디지털 서비스 수출이 2024년 전체 서비스 수출의 57.5%를 차지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페루 첸카이 항구의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을 비롯하여 중국 기업의 스마트 물류 해외 진출이 활발합니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 솔루션 등의 디지털 서비스 수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핑안그룹은 AI 기반 의료금융 통합 플랫폼을 확장 중이며 원커넥트는 99% 이상의 중국 은행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기반 플랫폼입니다. 중국 정부는 서비스 무역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며
이에 따라 디지털 무역, 국제 배송, 금융, 관광 분야의 개방이 이루어지고 외국 자본 유입도 활발합니다. 또한 은행 및 증권사의 합병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 서비스, 스마트 물류, AI 기반 플랫폼 수출 및 정책적 개방 확대 등이 강점입니다. 일본은 시마노, 도쿄 일렉트론 등이 고부가 가치 부품, 반도체, 정밀 기술 영역에서 세계적으로 독보적 위치를 유지하며 정부는 핵심 기술 보호와 산업 통합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기준 일본 서비스업 PMI가 5개월 만에 최대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내수 중심이며 관광 및 수출 주문은 감소했습니다. 첨단 부품, 반도체, 산업 자동화 분야 등 기술 집약형 서비스에서의 안정적 경쟁력이 강점입니다. 요약하면 세 나라는 각기 고부가 가치 서비스 분야를 확보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쟁력은 빠른 기술 진입, 정부 지원 강화, 한류 콘텐츠 수출 등이 핵심이고 중국의 경쟁력은 대규모 시장, 개방 정책, 플랫폼의 글로벌 진출 가속화 등이 핵심이며 일본의 경쟁력은 니치 기술 기반의 안정성, 글로벌 기술 리더십 등이 핵심입니다. 이상 한중일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 현황 및 경쟁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